수익을 분매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나왔을 때는 분매가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열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박사님, 네. 제가 어저께 제가 관심 있는 아파트 기사를 봤는데요. 네. 급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금매물? 제가 일단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예. 야, 이 말만 들어도 다 아는 아파트예요. 예, 이게 그 서울 말로는 음마고요. 저 경상도 말로는 엄마. 예, 엄마 아파트. 예. 이 아파트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진짜요? 예. 어. 저희 어머니께서 이 네. 음마 아파트 분양하는 70년대 후반? 네. 야. 그 당시에 다녀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그 당시 강남 뭐 논현동 뭐 이런 데 분양들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참 할 때잖아요. 예. 그때 이제 친구분들 동네 이제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들 다녀오셨어요. 예. 다 거기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유일하게 야 거긴 아니더라. 왜 여기 되게 좋은 단지? 지금 봐도 좋던데. 지금이니까 좋죠. 예. 예전에는 예. 아파트 모양도 일단 똑같이 판상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그렇죠. 거기 뭐 V자도 있고 예. 뭐 M자도 있고 막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되게 좀 외진 지역이었고 당시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80년대 한 90년대까지도 그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음마 아닌 똥마루 예. 그런 이제 힘든 시기를 버텼는데 네. 음마 아파트는 2000년대 이제 중반서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재건축 기대 심리가 부응하면서 그렇죠. 예,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형 이제 단지고. 또 대형 그 대치동 학원가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맞습니다. 이게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로 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참 재밌어요. 음. 원래 학원가가 네. 어디 생기는 걸까요? 학교 옆에 있고 좀 이렇게 아파트 옆에 있고 이런 데 생겼는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관심 있어서 쭉 찾아봤는데 네.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예. 교통이 좀 불편해야 돼요. 교통이 불편해야 된다. 예. 야, 이거 역발상인데. 예, 그리고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예. 당연히 임대료가 싸고요. 그러네요. 임대료가 싸네요. 임대료가 싸고 예. 교통이 불편하니까 예. 유흥시설이 없어요. 야, 그거 핵심인데 유흥시설 없다. 예. 90년대 초반에 예. 이 지역 지금 음마아파트 주변 네네. 도곡동 이 지역을 가려면 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양재역 사거리까지 나오든지 삼성역 사거리까지 나왔어야 돼요. 그러네요. 진짜 분당선이나 뭐 이거 아무것도 3호선 지나가기 없었어요.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타워팰리스도 그 당시에는 예. 전투경찰 훈련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음. 그 건물들이 예. 다 임대료가 쌌어요. 평촌도 아이고, 그래요. 평촌도, 평촌도. 학원가가 예. 범계역, 평촌역 사이에 핵심적이 아니라 제일 애매한 지역에 있어요. 저 귀인마을 저 밑에. 예, 어. 어떻게 가려고 해도 참 걸어가기가 힘든 예. 역세권에서 떨어진 지역이 네. 학원가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음마에 그런 추억들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은 미미했으나 지금 결론은 가장 창대한 아파트가 되겠네요. 아, 보고 있으면 참 우리 어머니 하나 사놓으시지.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처음에 막 한 9억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12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너무 비싸서 이제 안 사야겠구나 했는데 15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보니까 17억, 19억까지 갔더라고요. 20억까지 갔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근데 최근에 봤더니 3.5억이 빠졌다고 기사가 난 거예요. 17억이 된 건가요? 예,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네. 대치음마 석 달새 3.5억 하락, 예. 급매물, 실수요자 움직였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예, 직방 앱을 통해서 한번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매 전월세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마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딱 뜨네요. 아, 단지가 네모 반듯해. 그렇죠. 일단은 이런 단지가 좋은 단지잖아요. 평지에다가 예. 1979년 8월 입주네요. 입주가 8월이니까 예. 실제로 분양은 더 전에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4,424세대. 네. 헬리오시티도 크지만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정도만 되면은 거의 여기서 역대급 크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큽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평당 5천만 원. 야, 전세가는 1,500이네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야, 이 전세가가 매매가였으면 참 좋겠네요. 예, 아무튼 실한 보겠습니다. 예. 예. 최근 3년 동안 시세가요. 꾸준히 그래프가 올랐어요. 네. 그러네요. 1년 한번 볼까요? 1년 동안. 1년 동안은 많이 안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5년 동안은 거의 쉴 새 없이 쭉 오르고 있다가 네. 최근 1년 들어서 주춤하다 보니까 네. 지금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전월세는 거래가 되는데 맞습니다. 매매가가 없다 보니까 예. 급매가 나왔군요. 음매 아파트는 항상 전세 수요는 풍부합니다. 옆에 학원가 그렇죠. 때문에. 학원가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네. 돈이 급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내놨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네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급매, 진짜 급매네요. 급하게 네네. 매매하고 싶으신.
그러면요, 이런 금매를 좀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금매라고 보나요? 상당히 어려운 정의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내가 돈이 급하신 분이 이걸 꼭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음. 내놓는 매물을 보통 금매라고 그러죠. 네네. 그 보통에 형성돼 있는 가격 밴드의 하단보다 네. 더 낮게 네. 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시가가 10억짜리면 10억짜리면 보통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내놓으시는 박스권이 분은. 있죠. 박스권. 그렇죠. 예. 뭐 특별히 조건이 안 좋으면 조금 더 내놓을 수 예, 있지만 예. 근데 누군가가 음. 갑자기 9억 예. 이렇게 내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급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이제 금매가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 급해가지고 딱 내놨는데 네. 바로 딱 팔리면 음. 사실 이걸 금매로 봐야 될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러네요. 이게 금매로 내놨는데 분명히 하한가보다 더 싸게 내놨는데 계속 물건이 쌓이는 경우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진정한 이제 금매로 연결돼서 그렇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데 예. 누군가 이제 급하신 분이 단발성으로 팍 내놨는데 음. 이게 또 최근에는 내놓으면 또 바로 매도가 돼요. 그러면 그건 금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일시적인 순간적인 현상이다라고 네, 네. 이제 보여져요. 보면. 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매는요, 일단 매물이 그 가격대로 쌓여야지 일단 금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매물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역경매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낮게, 더 낮게.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매물이 쌓여서 가격이 내려갈 때를 금매라고 정의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나왔을 때는 그렇죠. 금매가 아니죠. 근데 금매를 내놓으시는 그 금매 물건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가격이 급하기 때문에 돈이 급하시기 때문에 네, 네. 이것들을 금매로 내놓습니다. 예, 그러다 가지고 보통은 보면은 우리가 계약 후 3개월 조건이죠. 그렇죠. 잔금을. 잔금인데 네. 보통 이 옵션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옵션이 붙나요? 한 달 내로 완납. 진짜 급하신가 보다. 예, 급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석 달을 기다려서 할 거면은 그 가격에 안 내놓지만 네, 내가 한 달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걸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17억을 내가 한 달 사이에 조달을 해가지고 음. 이걸 내놔야 되는데 네네. 요즘처럼 대출 조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네, 네. 본인이 적어도 한 50% 60%를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예, 현금으로 한 8억 정도, 네네. 예, 8, 9억 정도는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금매를 못 잡는 이유는 갖고 계신 수중에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해서. 아, 일단은 금매가 나와도 일반인들이 잡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조건이 일단 있으셔야 되는 거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금매 잡기가 유리하겠네요. 예, 안 그러면 대부분 내가 살던 집을 다시 내놓던지, 그렇죠. 예, 뭔가 전세를 빼던지 해야 되는데. 내 집을 팔고 그 예. 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요.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이 하기 좀 힘들겠네요. 예, 예.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사람 마음이. 마음이, 이게 심리의 문제입니다. 심리. 예, 어제까지 10억짜리 물건이 9억 5천이면 싸서 무조건 사야지 했는데 9억 4천에 나온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9억 2천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마음이 변합니다. 예. 그럼 9억도 나오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이제 9억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그때 정도에는 제가 봤을 땐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또 8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8억 9천이 나와요. 여기는 계속 내려가겠구나. 네. 그러면서 마인드가 바뀌어요. 음. 사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네네. 그냥 저거 이제 사는 사람들 참 고생 좀 하시겠네 이런 마인드로 바뀌면서 네. 그냥 갑자기 방관자 자세로 이제 바뀌시는 거죠. 발을 빼시네. 예, 네. 발을 빼시는 구매 네. 의욕이 사라지고 네. 머릿속에서도 그거에 대한 걸 지워버리세요. 네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오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시세를 챙겨보시고 예.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던 분이 까맣게 모르고 계세요.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맞아요. 예, 그 시점도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9억 정도였는데 지금 12억이 됐다고 마음이 또 급해지시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실제로 금매라고 나와서 음. 그건 사후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때 그 물건이 금매였구나 정말. 그때 잡았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매물이 나왔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가격대 하단보다 더 싸게 나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음.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주택을 그 주식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네네. 결국은 주식이 더 수익률이 좋은데 따져보면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돈을 네. 많이 버실까? 예. 생각을 해보면 주택은 쉽게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이클 한번 놓치면 또 못 팔고. 근데 주식은 내놓으면 바로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예. 뭐 거래가 딱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그렇죠. 맞춰서 팔면 팔리는 거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네. 내가 9억에 샀는데 이게 한 8억 5천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마음이 좀 쓰릴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8억 5천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언젠가는 또 다시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위 1비 더더욱이나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동네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하단에 근접한 가격이 나올 때는 적극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 투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예, 일단 싸다고 사는 것들은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자기만의 기준 금액이 왔을 때 그때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또 그런 결단력도 있어야겠네요.
지금 막 그 표준 토지 가격 이런 거 네. 발표되고 그랬잖아요. 예, 예. 1월 달에 발표되고 최근에 또 발표가 됐는데 네. 4월 달에 이제 드디어 공동주택 가격이 발표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은 단독주택만 지금 발표한 예,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발표되면은 네, 분명히 가격이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토지도 올랐고 네. 단독도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세에 좀 영향을 주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건 뭐 100% 그렇죠. 확정이죠.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세금이라는 게 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50% 오른 거에 반만 그쵸. 적용하도록 좀 규정이 돼 있죠. 예, 예. 상한선이 50%죠. 예. 네. 그리고 기존에 일단 그 주택 세율이나 여러 가지 보유에 따른 세금 기준이 네.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아주 강남의 특별한 몇몇 음. 고가 단지들을 제외하고 나면 네. 사실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음. 잠시 좀 마음이 쓰리거나 네. 답답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것 네. 때문에 네네. 내가 더 이상 이걸 못 살겠다 음. 팔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공정거래 가액이라고 해서 그렇죠. 공시가율을 다시 인위적으로 조정해주는 네네. 그게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시세 반영률은 높아지고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종부세까지 대상이 되는 네네. 아파트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많아지고 지금처럼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매매 차익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시절은 이제 분명히 바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단기적으로 네. 올해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급매로 내 주택을 내놔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급매물에 대해서 한 줄 요약 좀 해주시죠. 한 번 나오는 금매물은 금액이 아니다. 저도 한번 할까요? 네. 급매물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